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체인소맨에 나오는 덴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체인소맨은 최근 사건의 액션과 연출로 많은 팬층을 끌어당기고 있는 작품이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작품인데 많은 분들이 체인소맨의 덴지를 귀칼 세간에 콜라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 15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혼자 아빠가 지은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던 덴지. 덴지는 어릴 적 자신이 구해준 악마 포치타와 계약을 해 함께 악마를 사냥하거나 벌목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덴지는 엄마를 죽게 만든 심장병을 유전으로 받아 자신도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겨우 돈을 벌면 야쿠자가 온통 다 뺏어가는 바람에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던 덴지. 어느 날 야쿠자로부터 악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좀비 악마로부터 좀비로 변해버린 야쿠자들이 모여있었고 덴지를 향해 뛰어들어 덴지를 갈기갈기 베어버린 후 쓰레기통에 저어버렸죠. 덴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이 되어준 포치타에게 너라도 내 피를 먹고 살아남으라고 했고 포치타는 그런 덴지의 심장이 되어 덴지를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와 양팔에 체인소가 생겨난 덴지는 그대로 자신들을 해친 야쿠자 좀비들에게 닿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체인소로 썰어버리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좀비 악마는 엄청난 공포심에 짓눌렸고 덴지는 그대로 좀비 악마조차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덴지는 체인소를 발동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해롱거렸고 그때 또 한 명의 악마가 덴지를 향해 다가왔죠. 덴지는 아직 한 마리 더 있었나? 라고 하며 있는 힘을 짜내 그 악마에게 다가갔는데 그 악마는 너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구나.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편이 낫겠어 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그 악마는 나는 이 공간의 악마, 내 능력은 상대를 다른 세계로 보내볼 수 있지 라고 하며 손을 뻗었고 덴지는 그 악마를 막으려고 공격을 했지만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라 그대로 그 악마의 힘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죠. 눈을 뜬 덴지는 여긴 어디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너무 배가 고프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혈기 3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여기 인간 1마리가 있네? 내가 먼저 찾았으니 저 녀석은 내 거다 라고 했고 다른 혈기가 아니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이라며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덴지는 쟤네는 뭐지? 쟤들도 악마인가? 악마 특유의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라며 멍해 있었고 어느새 덴지 앞에 혈기 1마리가 다가와 입맛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덴지의 가슴 쪽에 웬 줄이 하나 달려있었고 그 혈기는 인간의 본능이 남아있었기에 그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죠. 애초에 그 줄은 당겨오지 않고는 못베개 것처럼 생겼기에 그대로 그 줄을 당겨봤죠. 그러자 윙 하며 전기톱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처음 들어본 혈기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덴지의 머리와 팔에서 전기톱이 튀어나왔고 덴지는 너네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했었으니까 내가 너네를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거지? 라며 그대로 그 혈기들을 베어버렸고 혈기들은 베인 몸을 재생하며 싸워보려고 했지만 덴지가 한번 팔을 휘두를 때마다 몸이 두동강이 되어버렸기에 재생력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망난 혈기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널브러졌고 덴지는 배고픔에 힘이 빠져 그대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와 어머 이거 당신이 이런 건가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네요 라고 했죠. 덴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황홀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죽어서 천사를 만난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덴지의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녀는 혈기를 퇴치해줬으니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어요 라고 했죠. 그제서야 덴지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녀에게선 향긋하면서 알싸한 꽃과 풀향기가 풍겨와 덴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고초 시노부, 혈기를 사냥하는 집단인 귀살대의 기둥으로 있는 자라고 밝혔고 당신은 누군데 혼자서 혈기를 그런 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의 덴지는 믿기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시노부에게 털어놨고 시노부는 덴지에게 우동을 사주며 자신은 당신의 말을 믿겠다고 웃었습니다.
텐지는 배고픈 자신에게 음식도 사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시노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고 자신의 원래 세상은 완전 지옥 그 자체였는데 오히려 이곳에 와 시노부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시노부는 그럼 혹시 당신도 귀살대원이 되어 혈기들을 퇴치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텐지는 귀살대원이 되면 뭐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텐지에게 어떤 걸 원하냐고 물었고 텐지는 하루 세 끼를 먹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의 원래 귀살대원들은 임무 때문에 끼니를 걸을 때도 많고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신은 특별히 귀살대 주인 내가 어떻게든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텐지는 그렇다면 귀살대에 들어가겠다고 신나했고 시노부는 일단 귀살대원이 되려면 선별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했죠. 텐지는 그 시험 당장 보면 되나? 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고 시노부는 아마 3일 뒤쯤에 선별시험이 있을 참이니 그때까진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텐지는 시노부씨의 집에 간다니 여자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며 폭주 기관차처럼 설렘이 폭발했죠. 그렇게 도착한 나비자택 텐지는 시노부씨 엄청 부자였네요? 라며 입이 떡 벌어졌고 시노부를 마중 나온 아오이, 카나오, 코안룬즈를 보고 여자들이 더 살고 있네? 라며 기뻐했습니다. 아오이는 시노부에게 저런 남자를 왜 데려오신 거냐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우명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두덜댔고 시노부는 그래도 잠시 지켜보자고 저 사람은 분명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텐지는 3일간 나비저택에서 자신이 꿈에 그리던 따뜻한 생활을 한 뒤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텐지는 주변에 있는 귀할대원들이 심하게 긴장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왜들 저러지? 그냥 혈기들을 죽이면 되는 시험 아닌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텐지는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여유롭게 뛰어나가 지급받은 도끼로 혈기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는데 텐지는 왠지 모르게 이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진 기분, 체인소로 변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운동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선별시험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쉽게 통과해 시노부 씨의 집에서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라며 기뻐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시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텐지의 뒤로도 혈기들이 우글우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텐지에게 아까 목이 베인 혈기들도 있었는데 텐지는 뭐라? 이 도끼로 목을 베면 혈기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왜 다시 되살아나는 거지? 라며 아리송했죠. 그리고 앞에는 여러 개의 손으로 칭칭 감겨져 있는 혈기가 나왔고 그의 손에는 인간의 피로 보이는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혈기는 크크 이번 선별시험의 시험자들은 죄다 죽였다. 이제 너 하나만 남았구나 라고 웃었고 텐지는 점점 주변에 몰려드는 많은 숫자의 혈기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대충 세어봐도 50마리는 되어 보이는 혈기들. 오늘 선별시험을 치른 이가 15명이었는데 50마리가 넘는 혈기를 풀어넣는 건 뭐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싶었습니다. 손혈기는 이토록 한 곳에 많은 혈기가 모이는 것도 처음이라며 이런 숫자라면 이 녀석을 죽인 뒤 이 사회에서 탈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했죠. 그때 텐지는 그렇게는 안 돼. 나는 꼭 귀살대원이 되어서 그 나비저택에서 꿀빠른 생활하고 싶거든. 거기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여자를 사귀어볼지도 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손혁이는 너 혼자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해볼 거냐고 심지어 네가 들고 있는 도끼는 인륜도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에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했죠. 그 뒤 손혁이가 눈짓을 보내자 수십 마리의 혈기들이 텐지에게 뛰어들었고 텐지는 그대로 혈기들에게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손혁이는 크크 웃으며 살점 하나도 남김없이 뜯어먹혔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피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손혁이는 이 소리는 뭐야? 라며 그쪽을 봤는데 어느새 체인소로 변한 텐지가 빙글빙글 돌며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다 조각조각 내버렸고 혈기가 물어뜯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이 그저 웃으며 광라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혈기들은 그 모습에 엄청난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기톱 돌아가는 소름 돋는 소리는 그 공포심을 배로 증폭시킨 듯 했죠. 텐지는 신이 나서 이것밖에 없냐고 더 덤벼보라고 소리쳤고 혈기들은 텐지의 공격에 모두 재생력을 잃을 정도로 베어 굴러다녔고 소혈기 하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소혈기는 이 자식 괴물이냐? 라고 하며 여러 개의 주먹을 뻗어 텐지를 공격했고 텐지는 그 주먹을 전기톱으로 전부 베어버린 뒤 괴물인 건 뭐 피차 일반 아닌가? 라며 그대로 뛰어가 소혈기의 몸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소혈기는 엄청난 고통, 몸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일륜도에 베이는 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고 왠지 모르게 저 무기에 베인 곳은 일반 칼로 베인 것과 다르게 재생력이 느려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텐지의 무기는 악마의 무기였기에
혈기에게 어떤 저주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그 선별 시험에 있던 모든 혈기들이 재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유이 덴지만이 살아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그대로 귀할대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나비어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신호부는 기쁨과 당혹스러움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무사하셨네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죠. 덴지는 뭐 딱히 별 생각 안 들었는데 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이제부터 당신은 정식 기살대원이 되었고 원래였으면 이곳저곳 임무를 하러 돌아다녀야 하지만 당신은 내 측옷처럼 취급해 원하는 임무에 배치할 테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악수를 청했죠. 덴지는 신호부의 부드럽고 작은 손을 잡고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라? 이분이 이번에 선별시험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분인가? 라는 소리가 들렸고 덴지가 그쪽을 보니 처음 보는 여자 검사가 있었죠. 덴지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분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저는 귀살대 연주 칼로지 미치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그의 미치리와 악수를 했고 어떤 곳을 집중해서 보자 주르르 코피가 흘러나왔죠. 미치리는 어머 코피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덴지는 신호부 미치리를 번갈아 보면서 이곳은 천국이야! 라고 속으로 외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인소맨의 덴지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체인소맨 원작의 덴지를 각성하기 전에 귀칼 세간에 불러와 체인소맨 느낌과 귀칼의 느낌을 적절하게 섞어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귀칼 캐릭터들의 능력과 성격이 변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